여러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자선 활동이나 기부,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기업의 책임을요, 그냥 좋은 일 하는 자선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빚으로 보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대기업이 사회에 빚을 졌다고? 도대체 그게 무슨 빚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 문제, 금전적인 채무를 말하는 걸까요?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요, 무슨 장부에 적히는 그런 부채가 아니에요. 기업이 지금처럼 크기까지 국가의 지원도 있었고 또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 그러니까 바로 그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종의 사회적이고 도의적인 빚이라는 거죠. 그럼 이 사회적인 빚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이 자료는 그 방법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기업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그늘이 생기잖아요. 소외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바로 그 성장의 그늘을 보듬고 치유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빚을 갚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자선 활동으로는 이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없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왜 우리가 알던 그 전통적인 방법들이 한계에 부딪혔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의 대기업 총수부인들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종교 지도자 같은 분들을 찾아갔을 때 들었던 조언들이 대부분 이랬다고 합니다. 자비를 베푸세요. 사랑을 나누세요. 들어보면 다 좋은 말인데 사실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했던 활동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복지시설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주고 추운 겨울에 연탄을 날라주거나 몸이 불편한 분들 목욕 봉사해드리는 식이었죠. 물론 이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이런 식의 활동은 당장 힘든 걸 잠깐 덜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현상을 유지시킬 뿐이라는 아주 뼈아픈 비판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낡은 사서는 그냥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을 지원해서 지금 당장 배고픈 걸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상 유지에 그치는 거죠. 근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근본 원인을 연구해서요. 그래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건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결국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기부해도 사회는 바뀌지 않으니까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스스로가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들 지쳐서 손을 떼게 되었다고 해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이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복지를 그냥 착한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사회 문제의 뿌리를 파헤치는 하나의 연구개발, 그러니까 사회적 R&D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바로 생각의 전환인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주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대체 이 사회는 왜 배고픈 사람이 계속 생겨나는 걸까? 이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고 그걸 해결하자는 겁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 아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기업 총수 부인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재단을 만들고요. 둘째, 이 재단에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연구하게 하죠. 그럼 남편인 총수는 뭘 하느냐? 기업이 낸 이윤을 바로 이 연구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거죠. 여기서 투자라는 단어가 정말 재미있어요. 이 인용문처럼 그냥 세금 내듯이 2조 벌었으니 1조 내놔 이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어요. 기업의 성장 동력이 꺾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강제가 아니라 아내가 운영하는 재단의 사회 문제 해결 연구에 투자하는 형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명분도 살리고 또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이 패러다임의 중심에는 아주 독특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라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개념인데요. 기업 총수와 그 부인의 사회적 역할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나라의 아버지 역할은 기업 총수가 맡습니다. 이 사람의 주된 임무는 밖에서, 즉 경제 영역에서 파이를 계속 키우는 바깥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내가 이끄는 재단의 활동, 즉 안위를 든든하게 지원하는 재정적인 엔진이 되어주는 거죠. 그럼 나라의 어머니는요, 바로 총수의 부인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이분의 임무는 사회 내부의 아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면서 생긴 그늘을 살피고 치유하는 안일인 거죠. 복지재단을 이끌면서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연구를 총괄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바로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서 기업이 가진 막강한 힘을 사회에 제대로 환원하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경제를 키우고 어머니는 안에서 그 힘을 바탕으로 사회의 아픈 곳을 치유하는 그런 조화로운 그림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기업가들이 단순히 돈 많은 부자를 넘어서 사회 전체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 모델은 아래에서부터 뭔가를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사회 지도층, 이른바 어른들이 위에서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하향식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죠. 사회 최상위층에서 거시적인 사업을 벌여야 그 효과가 아래로 또 그 아래로 퍼져나가면서 일자리도 생기고 사회 전체의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일종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 즉 사회에 진 빚을 갚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기업 총수와 부인은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서 국민들이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는 나라의 어른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돌아갔을 때 얻게 되는 최종 결과물들입니다. 사회적 비전 다 갚았고 일자리가 넘치는 안정된 사회가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문화, 어른을 공경하는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게 된다는 비전입니다.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서 사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연구하고 해결하려는 이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 모델이 현실에 적용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